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것은 디카시의 매혹이라는 이 사화집입니다. 부제가 78개의 렌즈로 읽는 새로운 시의 선언문이 붙어 있고요. 서정시학 이미지 시집 12번째로 출간한 것입니다. 디카시 연구소가 엮었고 김종애 교수와 제가 책임 편집을 맡았습니다. 이 사집에는 한국의 주요 시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머릿말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몇 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연봉, 정한용, 구광열, 송찬호, 조앤석, 김유석, 최춘희, 이태관, 김종태, 조홍길, 박성우, 박우담 이런 여러 시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주 많은 시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사집은 제일 처음에 이연봉 시인의 영산홍 꽃무더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정한용 시인의 물의 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광열 시인의 들꽃이 있고요. 이런 쭉 시인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머릿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머릿말이 있는데요. 이 머릿말을 한번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출간한 이 사집인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 머릿말에서 디카시 운동의 어떤 그 의미라든지 또 앞으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디카시의 논점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머릿말, 영상과 문자가 빚은 새로운 시의 축제, 부제로 디카시, 고성에서 한국으로 또 세계로. 지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필요한 또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2004년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해 운동이다. 한반도 남쪽의 소읍 고성에서 발현한 디카시가 문자문화, 활자 매체에서 영상문화, 전자매체로 문화와 문학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대의 새로운 창작의 아이콘이 되어 시인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입니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의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행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실시간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 언어예술이라는 기존 시의 범주를 확장하여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예술이다 라는 의미 규정과 함께 동시대의 새로운 문학 형식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디카시가 하나의 에코를 형성하며 문해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우리 시문학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1930년대 김강균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시운동의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환경의 도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시라고 예일 수 없다. 시 또한 소통을 전제로 한 담화의 일종이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온 것은 주제하는 바이다. 음성언어 중심의 시대에는 시가 가창되는 노래의 유행을 취했고
문자 언어 중심의 시대에는 자유시나 산문지처럼 인쇄 매체를 통해 읽는 방식이었다. 영상을 매개로 읽고 사유하는 시대 정신이 일반화하면서 근자에는 종이책을 뒤로 한 채 손안에 모바일 컴퓨터 곧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소통이 대세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 트위터는 시공을 초월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소통 혁명을 촉발하고 문자 언어를 넘어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멀티플 쌍방향 소통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 SNS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전자매체를 도구로 하는 이러한 정보교환은 문자 미디어 시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영상 글쓰기가 이미 일상화되고 있는 셈이다. 디카시는 이와 같은 영상 글쓰기에 예술성을 부여한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시의 진화이다. 그간의 시는 문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시가 언어예술이라는 말은 어쩌면 신성 불가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의 언어예술이면서 문자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적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시가 문자만으로는 그 의도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전달의 기호적 특성인 추상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의 행태성을 부여하는 노력을 지속해 온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한국에서 시도된 행태시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 또한 시가 언어예술의 한계성을 넘어서고자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문자 언어만으로는 호소력이 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기존의 시의 사진을 엮어서 표현하는 포토포엠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기성 시인이 쓴 시에 그와 어울리는 사진을 병치하여 시 감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이 역시 매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다.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 장르라는 데서 행태시나 포토포엠과 확연히 구분된다. 행태시가 문자에 사진을 도입한 것이나 포토포엠이 시의 사진을 덧붙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디카시를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포토포엠, 사진시 이런 유의 것을 디카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디카시가 정체성을 많이 확보하고 해서 거의 오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시라는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1950년대 이미 독일의 브레이트가 사진시라는 용어를 쓰면서 신문에 뉴스 기사 사진을 오려서 사행시를 덧붙여서 사진시란 이름으로 창작하면서 그것을 묶어서 사진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이후에 사진시라는 것이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인 장르로 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포토포엠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읽은 것과 같이 기성시에다가 어울리는 사진을 붙여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을 포토포엠이라고 일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디카시는 그런 디지털 미디어 시대 이전의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포토포엠이나 사진시와는 다른 디지털 환경 자체를 시쓰기의 도구로 활용하여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로 자리 잡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요즘은 많이 디카시를 항류하는 마니아들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기존 시의 언어를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지평을 넓힌 멀티 언어 예술이다. 행태시처럼 문자에 사진을 보조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포토포엠처럼 완성된 시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식도 아니다. 디카시는 시인이 직접 자이나 사물에서 감흥한 시적 형상을 찍고 쓰는 새로운 방식의 시이다. 이 용어가 디지털 카메라의 준말인 디카와 시의 합성을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영상과 문자가 한 몸이 되어 시가 된다는 말이다. 디카시에서 영상과 문자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영상만으로 문자만으로는 각각 독립성을 지니지 못한다. 영상과 분리된 문자는 그 자체로는 시적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는 까닭으로 그 문자를 시라고 명명할 수 없다. 포토포엠의 경우 사진과 시는 각각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결합되었다가 또 분리가 가능하지만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로 완결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디카시 작품 한 편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이미 유수의 시인들과 디카시 마니아들, 디카시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디카시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다. 또한 디카시 전문지가 2006년 무커즈로 창간되었고 반연간지를 거쳐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2016년부터 개간 디카시로 전환되었으며 올해가 통근 27호로 발간되었다. 이건 2017년 사항을 말합니다. 지금은 30호를 훨씬 넘어서 지금 가을호가 36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 외에 개간 시와 경계 같은 문해지에서도 디카시를 게재하고 인터넷 신문 등에서도 디카시가 매주 연재되고 있다. 이건 2017년 사항인데 디카시 전문지가 하나 더 곧 이제 이번 가을호로 디카시 전문지로서 반년간 한국 디카 시학이 곧 출간됩니다. 그리고 시와 경계뿐만 아니라 시와 반시라든지 우리시라든지 뭐 시마라든지 여러 잡지에서 또 월간 쿨트라 같은 데서 디카시 게재를 하고 있고 시와 편견도 마찬가지고 또 시와 편견, 시와 반시, 시와 경계 이런 문해지에서는 디카시 신인상 제도를 두어서 신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 상황 그러니까 2017년도 이때와는 한 4년 지나니까 훨씬 더 디카시가 일반 문해지로 또 디카시 전문지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제2의 구텐베르크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혁명으로 세상이 변하고 시대 정신 또한 현저히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팬자들은 고성을 발원지로 하는 디카시를 새로운 시대의 시 아이콘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문학의 큰 마당으로 이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곡하고 강렬한 꿈이다. 그것은 발원지인 고성의 꿈이요 한국 고유한 문학 장르를 세계문학의 한가운데로 이끌어가려는 소망이다. 차제의 디카시가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걸맞는 짧고 감동적인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범 사례를 확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디카시 중에서 모범될 만한 작품을 선정하여 디카시 4집을 엮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디카시의 가능성을 믿고 좋은 작품을 창작해준 유수한 시인들의 작품과 디카시의 제1선에서 창작으로 또 그 장르의 창달과 진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인들의 작품 중에서 엄선하여 이 책을 묶는다. 이 4집이 디카시의 정체성을 더욱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편자들은 고승동양 출신으로서 도원의 길이와 같은 행제의 우위로 디카시를 함께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고승동양 출신이라는 것은 김종회 교수, 그러니까 책임 편집을 맡은 김종회 교수와 저는 다 같이 경남 고성 출신입니다. 김종회 교수님과는 행제의 우위로서 함께 고성의 문화 콘텐츠로서 디카시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김종회 교수께서는 한국 디카시인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한국 디카시인협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문학 장르 개척의 에포크가 될 시집을 상제하면서 소중한 작품을 보내주신 시인 여러분, 값있고 뜻깊은 책으로 출간해준 서정시학과 미래의 독자들에게 두루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디카시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개간 디카시 주관 최강임 시인을 비롯하여 시집의 얼개를 잡아주신 디카시 편집장 천용희 시인, 교정과 실무를 맡아주신 디카시 연구소 기획위원 이경 시인, 디카시 연구소 운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운영위원장 정희양 시인, 간사 항보정선 소설가, 그리고 디카시 카페 운영을 담당하여 회원과 동호인들의 소통을 확장해 주신 김인혜 시인 등 함께하신 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5월 여건이 김종회, 이상욱, 머릿말을 이제 다 읽어 드렸습니다. 이 머릿말에서 지적하듯이 디카시는 지금 한국을 넘어 세계문학의 큰 마당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곡하고 강렬한 꿈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발간된 것인데 4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 머릿말에서 말한 것이 정말 현실화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디카시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한국을 넘어 해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요 논점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